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4월 5일 오후 4시 정형외과 라이브 진행을 맡은 정형외과 전문의 박인홍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허리 디스크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오늘은 강의 내용은 좀 줄이고 최대한 여러분들의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일생 한 번쯤 이제 겪게 되는 요통이라고 적어놨는데 전 인구의 80% 이상이 적어도 일생 동안 한 번 이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허리 아프지 않은 적은 없기 때문에 거의 100%에 거의 가깝다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리가 아픈 원인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외래 설명드릴 때는 대략적으로 10,000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단순히 허리 디스크 질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허리가 근육이 삐끗한 경우 아니면 이제 척추 추체에 골절이 되거나 척추에 이제 돌기뼈가 골절되는 여러 가지 이제 원인에 의해서 허리가 아프게 되어서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될 텐데 이제 허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증의 양상이라든지 정도라든지 악화하는 유발 원인들을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병력 청취를 잘 해야지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통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고 허리를 삐끗해서 오게 되는 허리 근육 및 인대 염좌도 있겠지만은 허리를 숙여서 아프거나 만성적 요통을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허리 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라고 하는 디스크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래에서 흔히 허리 디스크라고 할 때에는 이제 허리 디스크 추간판을 말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신은 허리 디스크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허리 디스크 질환으로 인해서 허리가 아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추간판 관련 질환, 단순히 추간판의 경우에는 탈출증만 있는 게 아니고 추간판 자체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는 내장증이라든지 아니면 척추관 협착 등의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의 질환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추간판 탈출증으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추간판 관련 질환이 있고 그게 이제 다양한 정도라든지 이제 퇴행성의 정도, 그 다음에 디스크의 터져나온 위치라든지 이런 걸 통한 그 정도라든지 뭐 어떤 위치라든지 양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병명이 있습니다. 허리뼈는 5개가 있습니다. 척추 1번, 요추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5번 밑에는 천추라고 하는 엉덩 척추뼈가 있습니다. 흔히 5번, 6번이라는 설명을 많이 하는데 환자분들이 사실 허리 요추라는 말은 잘 알아들으시는데 천추라고 하는 엉덩 척추뼈를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5번하고 그 밑에 있는 천추뼈를 그냥 통상적으로 잘 알아들으시라고 6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4, 5번과 5번, 6번에 있는 디스크 질환으로 인해서 통증이 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6번 요추뼈는 없고 천추 1번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허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숙여진다고 해서 전만, 앞으로 숙여졌다 해서 전만이라는 이제 구조를 가지게 되겠고, 우리 몸 척추에서는 경추는 앞으로 휘어져서 전만, 요추도 앞으로 휘어져서 전만, 흉추는 뒤로 굽었다가 해서 후만이 됩니다. 이게 우리 인류가 직립보행을 하면서 정상 척추 모양이 경추가 전만, 흉추는 후만, 요추는 전만이 되겠는데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개인차는 있고 그 전만에 대한 각도는 1번 척추체 위쪽 면과 그다음에 천추 1번 척추체 위쪽 면을 연결하는 이 요추 전만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환자분의 요추 전만의 정도라든지 주 도수치료를 할 때 이제 이 환자분의 전만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진료실에 걸려 있는 이제 전체 척추 모형인데 경추는 전만, 흉추는 후만, 요추는 전만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수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이제 하는 환자분들께 척추가 어느 정도 틀어져 있는지를 설명을 할 때 이 모형을 흔히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허리 쪽에도 있겠고 목 쪽에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허리 디스크가 주제니까요. 그럼 이제 디스크 추간판은 무엇이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척추 추체가 있습니다. 추체가 이제 척추뼈 본체뼈가 있고 돌기뼈가 있고 그다음에 뼈와 뼈 사이를 이제 연결하는 관절이 있습니다. 허리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관절은 이쪽 뒤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후관절이라고 하는데 관절은 이제 후관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게 있지만은 이게
이게 일반적인 다른 관절하고 달리 척추 같은 경우는 척추와 척추뼈가 이루는 돌기뼈에서 후 관절이 이제 관절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척추뼈 사이에 관절만 있느냐? 그것은 아니고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디스크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있고 이걸 추간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섬유성 연골 복합체라고 합니다. 연골과 같은 거고, 이게 두 가지 층으로 이루고 있는데 겉으로 있는 섬유륜이라는 캡슐층이 있고, 이 안에 이제 수액이라고 하는 젤리 상상의 이제 물기가 많은 조직이 있어서 크게 이제 기능적으로 두 가지 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역할은 무엇이냐? 상하 척추체를 지탱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체중을 이제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연결되는 이런 골성 구조물에 의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척추의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척추의 움직임이 후관절에서 일어나는 앞으로 숙였다 폈다 하는 굿신 운동과 회전, 그리고 이제 사이드 밴딩에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 여러 가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단순히 관절에서만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디스크에서 이게 아무래도 모션이 일어날 때 이게 완충해주고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척추 추체의 외력을 흡수하고 분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인데, 이게 디스크 질환의 우리 인류가 다른 동물과 달리 이게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직립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 말고 다른 동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직립을 하면서 직립 보행을 원활하게 꾸준하게 그리고 지구력게 있게 하는 그런 동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직립을 하게 해주고 정상 보행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척추, 이 스파인 컬럼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척추 구조물인데, 그 구조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추간판, 즉 디스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크는 척추 추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위쪽과 아래에 연골 종판이 있고, 그 연골 종판 사이에 수액이라고 하는 뉴클레오서스 프로포서스라고 하는 수액과 그다음에 이것을 쌓는 섬유륜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발달 과정을 겪게 돼서 언제까지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몇 세부터 노화가 일어나는데, 우리 흔히 디스크에 대해서는 18세에서 20세까지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키가 크고 우리 몸동안에가 자라면서 어른이 되잖아요. 어른이 된 다음에 성장이 멈추게 되면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경우에는 이제 18세에서 20세까지 성장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노화가 된다고 표현하는데, 그럼 노화 과정은 어떻게 일어나냐? 이 안에 있는 연골 복합체 디스크에 수액이 있습니다. 수액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 MRI에서 보면은 T2 강조 영상인데, 가운데 보면은 이제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하얗게 나타나고 섬유류는 비교적 까맣게 나타나는데, 여기 보시면 4번, 5번과 5번 천추 1번 디스크의 경우에는 안에는 수액층에 수분이 많이 잃고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액의 수분이 감소하고 단백다당이라고 하는 연골 구조물이 그런 이제 연골을 이루는 그런 화학 물질인데, 단백다당이라는 게 감소하고 겨운 섬유가 증가해서 딱딱해지고 이제 그런 이제 우리 외력을 이제 완충하는 역할을 잘 못하게 되고 딱딱해져서 그런 이제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이 바로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디스크 안쪽에 물 성분이 이제 감소하면서 딱딱해지고 그만큼 충격 흡수를 못하게 돼서 손상이 누적되는데, 우리 몸 안에는 망가지는 과정이 있고 복구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균형이 잘 맞아야지 이 몸의 항상성이 유지되고 통증이 제어가 되는데, 이게 점점 망가지는 그런 악순환을 돌게 되면서 자꾸 망가지고 복구는 되지만은 좀 제대로 복구가 안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추간판 탈출증은 그 바깥에 쌓이는 섬유륜이 있는데, 섬유륜이 어떤 외력, 잘못된 자세, 아니면 이제 어떤 외상성,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안 좋은 자세에서 어떤 외력이 어떤 특정 이쪽에 이제 핀포인트로 가해지게 되면은 이 섬유륜이 찢어지게 되는데, 이 섬유륜이 파열에 의해서 안쪽에 있는 수액이 처음에는 이제 섬유륜을 뚫지 못하고 뚫을 것처럼 이제 밀고 있는 양상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섬유륜이 파열되고 크랙이 생기면서 안에 있는 수액이 이제 슬쩍 밀고 나올 수 있고 거의 찢어지기
밀고 나오기 직전에 밀고 있는 그런 성상을 보이다가 아주 심해지면은 이 수액이 터져서 밖에 있는 신경근이라든지 아니면 척추 뒤에 있는 신경 척추 동신경을 건들게 되면은 엄청나게 심한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림이라든지 엉치로 뻐근한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허리 디스크 질환이 어떤 스펙트럼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섬유륜이 찢어지지 않고 밀고 있는 양상을 보이다가 섬유륜이 찢어지는 상태, 그리고 섬유륜이 찢어져서 이게 수액이 흘러나온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스펙트럼화된 이 질환이 바로 허리 디스크 질환인데, 그게 이제 척추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이 모든 환자분한테 똑같이 나타나지 않고 어떠한 신경에 눌렸는지, 그리고 어떠한 예를 들어서 3 번, 4 번, 4 번, 5 번, 그다음에 5번 척추 1번 그 마디에 있는 이제 각각 지배하는 신경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환자분들에 따라서 증상이라는 것이 좌우가 다를 수 있겠고, 그런 통증의 위치라든지 양상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간판의 퇴행성은 어떻게 일어나냐? 제일 위에 있는 게 그나마 가장 이제 정상적인 척추 디스크인데, 안에 있는 수액의 수분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점점 나이를 들면은 이제 퇴행성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서 수액에 있는 물기를 잃게 되겠고, 퇴행성 과정이 심해지죠. 그리고 망가지고 복구되고 망가지고 복구되는 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허리 디스크라든지 게 다 주저앉고 없어져서 이런 변화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간판 변성의 퇴행 변화를 이제 잘 보여주는 유명한 논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굉장히 스펙트럼화된 질환이라고 했는데, 돌출은 뭐냐면은 이제 섬유륜을 뚫고 탈출하려고 하지만 아직 뚫지는 못한 상태고, 그다음 탈출되는 경우는 섬유륜이 파열돼서 수액이 균열을 뚫고 살짝 삐져나온 상태. 이거 우리가 이제 탈출이라 하고, 경이된 추간판은 무엇이냐면은 터져 나온 디스크가 오염되어서 주변에 있는 신경을 이제 건드리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단은 환자분들 병력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병력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환자분이 언제부터 아프셨는지, 그다음에 이게 처음 아프신 건지 이전에 아프시던 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반복되는 상태, 그리고 언제부터, 그다음에 이제 이게 몇 번째 아픈 건지, 그리고 예전에도 환자분들께서 저절로 허리가 아팠지만은 특별한 치료 없이 휴식과 뭐 약물 복용으로 쉽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과거의 병력이 중요하겠고, 진찰 소견들이 있는데, 이제 병력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디스크성 질환의 경우는 제가 가장 여쭤보는 게 이제 유발 원인이 가장 중요한데, 의자에 오래 앉는다든지, 의자에 오래 앉아 아무래도 허리에 디스크에 부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의자에 오래 앉고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는 분들이 좀 더 허리 디스크 질환이 잘 올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를 펼 때 아픈지 숙일 때 아픈지, 그리고 허리 가운데가 아픈지, 그리고 허리가 아픈 위치라든지 엉치 통증, 그다음에 다리가 저리는 거, 그다음에 좌우가 어떤 쪽으로 오는지, 그리고 다리 저리는 영역도 종아리가 저리는지, 허벅지 옆쪽이 저리는지 뒤쪽이 저리는지, 그리고 디스크가 신경을 오래 누르게 되면 엄지발가락과 발목이 위로 올리지를 못하는 족하수를 우리가 보이게 되겠는데, 그거와 별개로 그다음 우리가 걸을 때 대퇴외전근이라 그래서 다리 걸을 때 이제 한쪽 다리로 체중을 지탱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그런 지탱하는 힘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리를 이제 엉덩이를 조금 이렇게 약간 내려앉아서 이제 절뚝절뚝되는 그런 보행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있는지 여러 가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는 병력과 진찰 소견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찰 소견 때 이제 외래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아프신 데 가리켜 보라고 해서 아픈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는 게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누워서 이제 술자가 이제 발목을 이렇게 제낍니다. 발목을 제끼고 다리 핀 상태에서 다리를 슬슬 올리는데, 대략적으로 30도에서 45도 이상 올렸을 때 다리가 뒤가 당기면은 우리가 하지 직거상 검사 양성이라 그래서 어떤 디스크가 이제 좌골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나오는 좌골신경통을 재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이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퇴골에 다른 질환이 있는 것인지를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외래를 보는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환자분들께서 불편하신 증상을 잘 청취를 해서 진단을 해서 디스크로 몰아가야 될지, 아니면은 대퇴골에 있는 골반의 다른 질환을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해 봐야 되는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험이 중요하고,
환자분들을 많이 이제 치료를 해본 경험이 있었을 시에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이거를 이제 이 환자분이 디스크 환자인지를 이제 감별을 하는 것이 이제 좀 쉽지 않은 그런 트레이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 방사선으로는 엑스레이는 잘 안 나타납니다. 이거는 MRI 사진인데 MRI 찍으면은 어느 마디에 있는 어느 디스크가 어느 정도로 이제 돌출되는지를 볼 수가 있겠고, 이 MRI 같은 경우 3차원적 영상이라 그래서 이 사진은 이제 옆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MRI를 찍으신 분의 옆면에서 이게 바라본 게 있겠고, 그러니까 3차원이라는 건 X, Y, Z 축이라고 했을 때 옆면에서 이렇게 단면을 했을 때 보는 게 있겠고, 그다음에 이 면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면들, 예를 들어서 뭐 4번, 5번, 5번, 6번의 디스크가 이 커트에서 얼마나 신경이 눌리는지. 그래서 이렇게 보통은 이제 이런 이제 위아래 단면과 옆면을 조합을 하는데, 이게 그냥 보통 우리가 MRI를 볼 때 가운데 있는 데서 튀어나온지만 보는데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신경이 나오는 신경 이제 그런 출구가 있습니다. 출구 쪽에 이제 디스크나 이런 것이 이제 멀리서 신경 나가는 걸 누르는 건지를 꼼꼼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MRI 볼 때도 이 환자분이 호소하신 증상과 이제 매칭을 해서 이제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고, 그다음에 좀 자꾸 얘기가 좀 벗어나는데, MRI가 찍으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환자분들 중에서 엑스레이 MRI 찍었는데 증상이 거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별로 안 아프대요. 제가 봤을 때는 다 망가져 있고 엄청나게 안 좋은데 별로 안 아프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MRI 보다 보면 왼쪽, 오른쪽, 좌우에 있는 신경이 다 눌려 있는데 환자분께서 한쪽으로만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이 이 MRI 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 MRI 소견이 이 상 나올 수 있는 이 디스크 질환이 우리 환자분께 증상을 얼마나 일으키는지, 진짜 일으키는 건지, 이거는 뻥하고 다른 어떤 제3의 원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진단을 하고 진찰을 하고 검사를 해서 이 환자분의 통증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저같이 이제 한 5-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도 조금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을 정도로 이런 진료와 진단과 치료 과정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개 추간판 탈출증으로의 요통과 방사통은 다리로 쭉 내려오는 통증인데, 요통 없이 방사통만 있고 그냥 요통 없이 엉치, 허벅지 뒤만 아프거나 심지어는 허리는 멀쩡한데 종아리 뒤쪽만 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참 진단이 어렵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를 통해서 조합을 해서 허리가 원인으로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수만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통이. 그거 이외에 이 우리 환자분이 보일 수 있는 증상이 제각각입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를 저리는 걸 호소하고 이번에 치료가 다 끝났어요. 근데 6개월 뒤에 이분이 요통으로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왼쪽 다리가 저리는 증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만의 얼굴을 가진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에요. 그래서 요통과 방사통은 시간 지나면 되게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은 급성으로 심하게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다리가 쩔뚝대서 이제 지팡이와 목발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심지어 너무 아파서 이제 휠체어 타고 오신다든지 아니면 누워서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통증이 아주 심하게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치료하든지, 그래서 보통 약물 치료, 도치료, 뭐 재활 치료를 시행하겠지만은 특히 방사통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환자분의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시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신경 차단술인데 이제 우리가 C암이라고 하는 엑스레이 휴대용 방사선 사진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이제 뒤쪽으로 접근해서 그 척추 이제 그 돌기뼈가 있는데 그 극돌기뼈 사이에 그 공간으로 가운데로 접근하는 방식이고, 이거는 이제 추간공이라 그래서 옆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 신경 출구 쪽 바깥쪽에서 이제 엑스레이 보면서 조영제를 넣어가면서 이렇게 프링글스 모양으로 이 수염이 잘 그려지면은 우리가 신경건으로 조형이 잘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꼬리뼈로 들어가는 테크닉도 있고, 그다음에 후지 내측제, 그러니까 저희 의학용어로는 MBB라 하는데 메디알 브랜치 블록이라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척추에 있는 관절이 있는데 그 관절을 이제 지배하는 신경이 위에 있는 신경군과 아래에 있는 신경구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서 이제 허리에 이제
그런 후관절 쪽에 감각 영역을 지배하는데 이제 통증 중에서 디스크성 요통이라서 허리 숙이거나 숙일 때 의자에 오라는 듯이 나타나는 허리 가운데 뻐근한 통증 말고 허리 양옆으로는 관절 쪽에 있는 관절 쪽을 만져서 나타나는 아픔과 그다음 이쪽에 있는 관절 통증과 더불어서 엉치, 허벅지 뒤쪽을 뻐근하게 내려오는 연관통을 보일 때 나올 수 있는 게 후관절 유래의 통증인데 이쪽에다가 이제 신경 주사를 해주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막 외 신경 이제 성형술이라 그래서 아까는 이제 바늘로 들어가서 이제 추간공에 있는 이제 조영제를 쏴줘서 위치 확인하는 이제 약을 주는 건데 이것은 이제 꼬리뼈에 올라와서 실제적으로 얇은 도관이 올라옵니다. 도관이 올라와서 한 2 이거는 이제 이 제품은 한 2mm 직경이 한 2mm 정도 되는 도관인데 이게 올라와서 신경을 확장시켜 주고 약을 조금 정확하게 주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은 50세 미만의 젊은 분들 그리고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은 그런 이제 디스크 단순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으로 인한 요통 및 바디 방사통의 경우에는 이 신경 성형술, 경피적 경막 외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젊으시고 퇴행성 변화가 좀 심하지 않은 분들에게 주로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질문을 제가 좀 많이 받을 거라서 몇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관통이 무엇이냐? 연관통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더마톰이라 그래서 신경 이제 피부 분절이 있는데 그것은 신경근이 눌리게 되면은 이제 특징적으로 뭐 4번, 5번이 눌렸으면 허벅지 바깥쪽과 종아리 쪽이 아픈다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특징적인 이제 피부 분절에 눌리는 신경근이 이제 눌리게 되면 딱 그쪽이 아픈데 이 연관통은 샤프하게 나타나고 되게 뻐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목에 담이 걸린다고 표현할 때 우리가 연관통을 설명하는데 이게 무엇이냐? 아까 제가 그 후관절 통증했을 때 잠깐 지나갔는데 후관절에 있는 그 통증을 느끼게 되면은 그 후관절 쪽을 느끼는 게 아니고 목과 등이 굉장히 뻐근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목에 담 걸렸거나 일자목 있거나 아프다 하면은 이쪽 등날개 쪽과 목과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후관절과 같이 감각 신경망을 공유하는 이 피부와 이 척추 관절이 이제 감각 신경망을 공유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보면은 대뇌에서 손과 입과 이런 데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냥 감각 신경 우리가 느끼는 신경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게 머리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자극이 올라가서 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뇌에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데 통증에 보면은 그 통각을 느끼는 그 중추가 신경세포가 많은 게 손과 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지만 우리가 내장통이라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등 이런 데는 굉장히 둔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뇌에서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 영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손과 입과 이런 데는 손상이 많이 오고 신경 감각이 굉장히 예민한 곳은 이제 우리 대뇌에서 그 신경을 이제 그런 통각을 느끼는 그런 이제 영역이 넓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인대, 내장통, 뭐 관절통 이런 것들은 실제 이제 통증 유발 부위와 발생학 적 같은 부위니까 발생학 적 이 피부와 이제 이게 같은 건데 여기 척추 관절이 아프면은 이 뻐근하게 느끼는 게 바로 연관통이란데 연관통이란 말은 외국 나라 말을 이제 직역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같은 감각 신경망을 공유하는 부위의 통증을 느낌 따라서 이 부위가 아프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목에 담이 걸려서 여기가 아프다 뭐 하면은 당연히 여기 아픈 부위에 대해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연관통을 일으키는 척추 관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척추 관절의 염증도 같이 감소를 해줘야지 연관통의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치료할 때 이제 통증을 가라앉히는 신경 치료를 할 때 이 척추 관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등날개 쪽 아픈데도 당연히 치료를 해야지 환자분이 만족을 하셔서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척추 관절에 있는 이 실제적으로 병소의 부분에 정확하게 치료를 해줘야지 증상이 호전이 되는 측면에서 이제 연관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하지 방사통, 항지 방사통, 그래서 피부 감각 분절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요추 4번은 허벅지 바깥에서 이게 무릎으로 내려오고 요추 5번의 경우는 허벅지 바깥에서 종아리로 내려오고 발바닥의 경우에는 천추 1번 신경을 눌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뻗치는 양상을 보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5번이라든지 그다음에 척추 1번 신경근이 눌려 있구나. 그래서 이걸 MRI를 통해서 이 부위를 자세하게 봐서 해당되는 부위에 디스크가 압박이 있고 환자분이 전형적인 하지 방사통 호소하면은 이 디스크가 이 증상을 일으키구나. 우리가 이제 탐정이 이제 범인 찾듯이 이렇게 잡아내는 것이 바로 이런 진단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 질환하고 척추관 협착증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럼 환자분들이 이제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 허리가 안 좋은 거 알겠는데 "내가 디스크요? 아니면 척추관 협착증이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문현답이지만은 저도 설명하다 보면은 "디스크예요. 그냥 디스크 질환입니다." 하기도 하고 척추관 협착증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환자분을 통해서 그러는데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럼 척추관 협착증은 무엇이냐? 척추관 협착증은 간헐 파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걸을 때 다리가 저려서 이게 허리를 숙여야지 그 신경관이 좀 넓어지는 효과를 보면서 다리가 좀 저린 게 좀 호전이 됩니다. 우리가 간헐적인 파행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리 디스크 질환은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그냥 구성 성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뭐냐면은 자 이게 척추관 협착증의 이제 대표적인 사진이 될 것인데 신경근을 압박하는 게 무엇이는지 잘 보세요. 자 섬유륜이 터져서 수액이 신경근을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척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죠. 탈출증으로 인해서 신경 압박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무엇일까요? 이거는 후관절입니다. 후관절인데 나이를 먹은 우리 무릎 관절이 닿고 어깨 관절이 닳으면서 골극이 생기고 그 골극으로 인해서 만져지는 게 있는데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척추도 관절이 있습니다. 척추도 관절이 있는데 이 후관절에 이제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은 뼈랑 관절낭이 비우가 됩니다. 그래서 관절낭이 비우가 돼서 신경을 압박하는 게 있겠고 그다음에 또 어떤 식으로 협착이 올 수 있냐? 요새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워낙 방송에서 강의를 잘 하셔서 유명해진 건데 황색인대로 하는데 황색인대가 뭐냐면은 우리 이제 척추 보면은 이 척추관이 있는데 뒤쪽에 보면 이게 황색인대가 있습니다. 황색인대가 있는데 이 황색인대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두꺼워지는 비후 소견을 보이는데 이 황색인대가 비후되는 소견으로 인해서 이 신경관이 압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관절의 문제, 그다음에 뭐 황색인대의 문제, 디스크의 문제, 그다음에 골성 이제 그런 뼈 자체의 캐널의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게 되는 복합적인 병인데 대개 활동을 완화되는데 이게 특징적인 게 디스크는 활동을 하면 심해지고 허리를 숙이면 심해집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활동을 많이 하거나 의자에 오래 앉거나 허리를 숙이면 심해지는 게 척추 디스크 질환의 특징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척추관 협착증은 처음에는 좀 심하다가 좀 활동을 하면 풀립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통 그리고 간헐적 파행이라서 500m를 걸을 때 다리가 저려서 쉬어야 됩니다. 다리가 너무 저리고 당겨서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허리를 숙이는 게 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를 필 때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척추관이 눌리게 되면서 생긴 굉장히 복합적인 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세는 이렇게 허리 숙이고 고개 숙이고가 안 좋겠고 그다음에 요새는 이제 하도 이제 정성건 선생님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많이 하셔서 이제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허리를 펴는 요추 전만과 경추 전만을 유지하면서 바른 자세 그리고 독서대라든지 모니터암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서 보는 이제 고개와 허리를 숙이지 않게 하는 그런 바른 공부 자세가 중요하겠고 목과 허리는 다양한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운동 방법이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허리 이제 기립근과 복근과 장요근을 밸런스를 이제 잡아주면서 그런 근력 운동들을 통해서 강화를 했을 때 요통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윌리엄스 운동은 되게 구부리는 운동인데 대개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하지만 심한 추간판 탈출증이라든지 섬유륜이 파열되는 추간판 탈출증 심하게 나올 경우에는 이제 조금 조심해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겠고요. 그리고 정성건 선생님 통해서 유명해진 변형 맥킨지 운동이라고 그래서 허리를 펴는 기립근을 강화하는 운동인데 이것만으로 뭐 허리 통증을 맥킨지 운동만 잡겠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굴곡시키는 윌리엄스 운동이라든지 맥켄지 운동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강도로 이제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병원 이제 홍보팀에서 목하고 허리 이제 운동 이제 요거 책 이제 그런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제 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개를 펴는 경추 전만 회복하기 위해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이 모델분 보면은 등을 펴고 있잖아요. 등을 앞으로 놓고 바른 자세를 하면서 목을 뒤로 제끼고 있죠. 그래서 경추 전만을 회복하는 습관을 잘 들이라 하는데, 경추 디스크의 경우는 대개는 어떤 이제 운동을 하거나 그런 거는 크게 문제는 없고, 대부분은 바르지 못한 자세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드 밴딩이라서 고개를 이렇게 제껴주는 건데, 요거는 심한 디스크 환자분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승모근하고 흉쇄 유도근의 근 긴장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이제 디스크 질환이 심하지 않는 분에 이제 시키는 편이고요. 턱 당기는 것도, 턱 당기는 거 하면은 조금 경추 전만 회복과 흉쇄 유도근 긴장을 완화해 주지만은, 심한 어,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에는 이제 턱 당기기 경우는 팔 저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편인데, 어떤 환자분들도 이제 등 이렇게 펴고 경추 전만을 회복하는 이런 이제 생활 습관을 이제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델분 보면은 경추 전만, 요추 전만 회복하고 있고 등을 넣어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래가 경추 전만과 요추 전만 회복을 해야지 디스크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경추 전만과 요추 전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계속 이러고 살아야 되냐라고 막 볼멘소리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렇게 계속 이렇게 경추 전만과 요추 전만을 생각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삐딱하게 자세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고개를 숙여서 뭘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분, 환자분들이 계속 경추 전만과 요추 전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시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를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머리에서 각인하는 것과 안 하는 거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 등 자세라든지 버드독이라고 해서 허리 기립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있는데, 아무튼 좀 나이 드신 이제 좀 운동 능력이라든지 유연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에게 조금 권해드리지는 않고, 비교적 한 50대 미만의 좀 활동적인 분들한테 이제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근을 이제 운동하는 경우에는 한쪽씩 다리를 이렇게 당겨주는 운동과 양쪽을 당기는 운동이 있는데, 아무래도 디스크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양쪽 한 번에 당기는 것은 조금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추 전만과 요추 전만을 회복을 해서, 그다음에 의자에 오래 적어도 의자는 50분 이상 앉아 있으면 꼭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이완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슈퍼맨 자세 같은 것도 있고, 또라시 크런치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또라시 크런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운동들은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플랭크 운동이라고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 플랭크 하다가 디스크 터트리는 경우도 은근 많습니다. 그래서 월 플랭크라 그래서 이제 옛날에 비욘디에서 인생 운동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제가 제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관련 영상은 비욘디 여기 보면은 인생 운동, 내 인생 운동 추천해 주세요. 여기 검색을 하면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에다가 대고 이제 플랭크를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 대서 하는 플랭크 운동보다는 굉장히 부담이 없고,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막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뒤꿈치를 든 상태에서도 허리 펴는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플랭크 운동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척추 분리증과 척추 전방전이증하고 질문 받겠는데요. 분리증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분리증이 뭐냐면은 척추 관절과 관절 사이에는 협부라고 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뼈가 아닌 연골이 채우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척추 분리증, 스폰딜로라이시스라 그래서, 이거는 외국 나라 말을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분리증이라는 무시무시한 이제 말이 이제 붙여졌는데, 근데 문제가 관절과 관절 사이에 이게 이제 분리증이 있게 되면은 허리 숙였다 폈다 할 때 척추가 위에 있는 척추가 아래에 있는 척추에 비해서 앞으로 이렇게 확 이렇게 쏟아지는 전방 전이증이라는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는 50% 정도의 전방 전이증이 있고 디스크가 없어졌죠. 이런 분은 굉장히
이런 분들은 허리를 숙일 때 덜하고 허리 필 때 다리가 심하게 저리거나 요통을 느끼거나 척추가 어긋나는 느낌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허리 디스크의 경우는 전방 전이증이 50% 이상 심하고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유압술이라는 수술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리는 보존적 치료는 이제 안정과 보조기 적용이 단기간 필요할 수 있겠고, 약물, 소염제, 이제 진통제 쓸 수 있고, 운동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 교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부정한 자세, 요추 전만과 경추 전만을 회복하고 등을 넣어라. 사실 등만 넣어도 요추 전만과 경추 전만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목과 허리를 동시에 신경 쓰기 어려우면은 등을 놓고 다니세요라고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뭐든지 어떤 자세나 이런 거 할 때는 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어렵게 접근하면은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수 치료는 뭐냐면은 이제 비가역적 변형이 있지 않은 경우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근육 사이의 밸런스를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수 치료가 요새 실손 보험 관련돼서 좀 문제가 좀 많이 있고 이슈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수 치료는 이제 제 의견은 이제 적당한 적응증, 그리고 적당한 적응증을 가지고 어떠한 일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 환자분의 경추 전만을 회복하는 목적, 그리고 흉쇄 유돌근과 특모근을 이완해서 그다음에 좌우에 있는 그런 흉쇄 유돌근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경추 전만을 회복해주는 그런 어떤 분명한 목표와, 그다음에 이제 환자분의 협조와 이제 바른 자세 등의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지 이제 도치료에 이제 극대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도수치료를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도수치료 하기가 어려운, 대개는 도수치료가 가능하지만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도수치료는 좀 약간 이제 어떤 전문적인 성이 있는 분들이 잘 하면은 이제 괜찮은데, 조금 이제 아직 이제 뭐 보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조금 그 좋은 치료가 너무 좀 폄하되고 너무 좀 안 좋은 인식이 있지 않나라는 좀 우려스러운 걱정이 있습니다. 물리치료, 도수치료를 통해서 허리랑 그다음에 이제 경추에 있는 척추의 균형을 잡아주고 이제 바르게 해주는 건데, 장점은 이제 도수치료의 경우에는 주사랑 달리 이렇게 많이 침섭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사가 좋기는 해요. 좋기는 좋고 그다음에 금방 통증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겠지만은, 주사와 주사 사이에 그 시간을 이제 조금 길게 해주는 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은 조금 관리를 해준다는 측면에서 도수치료는 잘 하면은 굉장히 큰 도움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이제 허리 디스크 질환은 퇴행성 변화로 시작이 되고 요통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허리를 신전하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생활습관 교정과 체형 교정 및 도수 치료가 경우에 따라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 등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경막의 신경 차단술 등의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12분 남았는데 질문을 좀 많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공주님, 엉치부터 다리까지 찌릿하게 저린데 이게 허리 디스크 증상일까요? 엉치부터 다리까지 내려오는 거는 이제 좌골신경에서 이상근이 압박돼서 눌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확률적으로는 거의 허리 디스크 이제 압박에 의해서 좌골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만약 허리 디스크가 없는 경우에 이상근 증후군이라든지 이제 엉덩 척추뼈의 문제를 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의 확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먹지님, 신경 차단 주사를 맞았더니 며칠은 괜찮다가 다시 아파. 이게 반복되는 게 정상인가요? 신경 차단 주사는 이제 뭐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신경 차단 주사를 맞으면 얼마 있다 효과가 떨어지냐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은 한 이틀 정도 있다가 효과가 나타나는 편입니다. 대개는 저는 거의 안 쓰는 편인데, 이제 스테로이드나 이런 거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신경을 씻어내주는 생리식염수와 국소마취제를 보통 기반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일단 신경 차단술의 역할은 이제 신경 주변의 염증을 가라앉혀줘서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이제 보이게 되겠는데, 이게 신경 차단 주사를 맞았다 하더라도 이제 척추에 있는 이제 틀어짐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제 밸런스의 불균형, 그 다음에 우리 환자분과 시청자분이 생활 습관이 좀 안 좋은 경우도 있겠고 자세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골반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근본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그 원인을 통제를 해주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좀 자세 바르게 하고 하면은
그래도 주사와 주사 사이에 있는 그 시간을 늘려서 잘 지내실 수 있을까 합니다. 추러스님 안녕하세요. 60대 어머니께서 한쪽 다리 힘이 약해지고 발가락 감각도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그냥 참으면 더 심해지나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다리 힘이 약해진다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제 주제와 이제 관련 연관된 생각을 해 보면은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근이 압박이 되고 신경근이라는 게 이제 감각신경이 눌리게 되면 이제 저리고 땡기고 저리 이제 그런 게 있겠지만 운동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이제 힘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4-5번 쪽에 이제 디스크가 눌리게 되면은 엄지발가락 위로 들지 못하는 증상과 이제 발목이 위로 제껴서 위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적화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5번 이제 요추 신경근이 눌리게 되면은 다리를 벌리는 외전근의 근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걸을 때 다리를 뒤뚱뒤뚱 걷는 트렌델렌버그 이제 보행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신경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게 오래되면은 신경은 이제 한번 망가지면 되돌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정확하게 신경학적 검진과 이제 근전도라든지 신경 검사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 검사, MRI를 통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확인한 다음에 어떤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를 이제 압박하는 디스크 원인을 이제 없애주는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이상하면은 대개는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채영 님 안녕하세요. 허리가 아파서 요추 사진을 찍어 보니 4 번, 5번 뼈가 살짝 벌어졌다고 합니다. 견인 치료를 했는데 가끔 허리가 아프네요. 이제 완경이 되면 허리가 더 아플 수 있다고 하네요. 많이 걸으라고 하세요. 살짝 벌어졌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전방전이증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분리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완경 근방이 되면은 이제 관절통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그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조금 이제 몸에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제 일환으로 인해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손가락에 관절이 이제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관절염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뭐 일단은 뭐 완경 이제 전후로 여성분들의 건강에 대해서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여성의학이라든지 산부인과 선생님들의 진료를 잘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필요하면은 호르몬 보충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갱년기 이제 환자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주사 뭐 태반 주사라든지 여러 가지 요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걸으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근력을 이제 키우는 차원에서 자꾸 걷고 이제 근감소를 방지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자, 진진님, 5번 천추 1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보존적 치료 중입니다. 아래로 흐르기까지 했는데 보존적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될까요? 마비 대소변 장애 없고 얼마 있다가 MRI 또 찍어봐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MRI를 찍어서 진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세월이 뭐 아주 자주 MRI 찍는 건 아니고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디스크가 탈출이 되고 그 이제 디스크가 누르는 그런 심한 디스크를 보이게 되면은 보통 6 개월에서 1년 사이에 새로운 증상 예를 들어서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위라든지 그런 예전 이제 완전히 다른 게 아니다고 하면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럼 이제 엑스레이를 이제 전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MRI 찍을 당시에 찍었던 엑스레이와 MRI가 있겠고 그 후에 엑스레이만 찍으면은 우리 엑스레이를 보면은 MRI 상 어떻게 변했다고 우리가 외삽하는 방식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추측을 해서 디스크가 어떻게 변했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엑스레이와 엑스레이 사이에 있는 이제 척추 디스크 사이 공간에 그 공간이 좁아졌는지 아니면은 그 퇴행성 변화의 이제 유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편이고 보존적 치료 기간이라는 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경학적 마비 증상 그리고 보존적 치료가 어렵거나 다른 치료가 듣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보존적 치료 기간은 언제라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심평원에서 인제 허리 디스크 관련 수술할 때는 적어도 3 개월의 보존적 기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분들을 의뢰를 하면은 이 우리 환자분의 이제 이제까지 치료했던 기록들을 다 가져오라고 하는데 보통 한 석 달 정도의 기록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보통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존적 치료 기간은 3 개월 이상은 보통 잡는 것 같은데 그 이내에 증상이 호전되고 괜찮다 하면은 이제 보존적 치료 가는 게 맞죠. 하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신경학적 증상, 대소변의 장애라든지 마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보존적 치료에 듣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제 수술적 치료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술적 치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환자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똑같은 MRI 들고 똑같은 하자면 여러 병원을 방문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이제 의료 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뭐 동네마다 병원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방문을 하셔서 이제 선생님들마다 좀 다른 처방을 내려주시기는 해요. 어떤 분들은 주사 맞고 뭐 보존적으로 보자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시술을 하자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시경이라든지 그런 시술을 하자고 하고 어떤 분들은 유압수를 하자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환자분들이 의사마다 이렇게 소견이 다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혼란스러워하고 굉장히 결정하기가 어려워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의료 접근성이 좋아서 좋은 점도 있지만은 환자분들이 혼선을 좀 가지시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 볼게요. 자, 남기영 님. 예, 안녕하세요. 망가지고 복구되고 네 번째 급성기가 왔네요. 회복되던 허리가 3개월째 회복도 느리고 통증이 허리 힘 빠짐이 있다. 허리가 쑤시고 다리가 묵직함, 허리 아픈 등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누워서 버티면 나아질까요? 일단 누워서 버텨서 하는 게 있지만 제가 예전에 통증에 관련된 방송을 했을 때 통증이 이제 급성기 통증이 만성화되게 되면은 통증 역치라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자극에서 느끼는 통증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약 역치가 낮아지면 어떤 게 되냐면 옛날에 한 뭐 3회 자극이 왔어요. 통증을 느꼈다 하면은 그 역치가 1도 낮아졌으면은 옛날에 비해서 낮은 자극이 와도 똑같은 통증, 더 심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통증으로 되면은 치료가 어렵고 우울증 등 우리 환자분과 시청자분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성 통증을 만성 통증으로 못 가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가장 걱정하시는 게 그냥 뭐 진통제를 달지 말라고 합니다. 왜 주지 말까요?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러면. 진통제 그냥 먹을 때뿐이다. 그리고 이게 진통제만 먹어서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 감히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하는 치료가 되게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약을 쓰든지 주사를 하든지 뭐 도수치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필요하면 당연히 수술도 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통증을 줄이고 기능을 높이는 게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약을 쓸 때는 써야 됩니다. 약을 쓸 때는 써야 되고 주사가 필요할 때는 필요한 대로 해야 되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죠. 그래서 통증을 만성 통증으로 안 가게 하기 노력이 제일 중요한데 남기용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누워서 버틴다고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환자분의 이제 만드는 그런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 있는 어느 마디에 있는 어떤 디스크 아니면 디스크 말고 이제 관절통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 우리 환자분의 그 어떤 생활 습관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척추가 불안정해서 증상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누워 있기만 하고 진통제를 먹는다 낫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원인으로 해서 통증이 발생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이런 게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서 만성 통증을 안 가야지 어떤 이제 기능이나 이런 걸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 더. 예. MRI상 크게 이상 없다고 하는데 디스크 증상이 있으면은 디스크라고 환자라고 봐야 됩니까? 스트레칭 하지 말고 아까도 이제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은 MRI와 엑스레이가 다 망가지고 너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그 환자분들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현재 증상이 없다고 하면은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 운동을 할 수 있는 만큼 무리가 안 된 선에서 최대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진료를 하거나 진단할 때 MRI에 이상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 같은 거 이제 영상 소견들을 해서 우리 환자분이 이제 불편한 증상부터 하나하나 삭제를 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 받을게요. 문어님. 뛰거나 팔굽혀펴기해도 플랭크 운동해도 허리가 안 아픈데요. 유독 앉을 때면 허리가 굉장히 아파서 오래 못 앉아요.
아마 앉을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앉을 때 디스크가 눌리는 그 압력을 받기 때문에 그 디스크 팽윤이 있거나 탈출증이 있으면은 이제 디스크성 요통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사통은 평소에 별로 없고 좀 앉아 있으면 방사통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앉아 있으면은 디스크가 눌리는데 그 눌린 디스크가 신경근을 자극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추 전만 유지해도 소용이 없는데 해결책이 있나요? 이제 1년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디스크성 요통이 고 아마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MRI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디스크가 어떤 식으로 안 좋은지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일단은 그 의자에 앉는 시간을 좀 조절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니면 이제 이런 경우는 변형 맥킨지 방법을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제 찢어진 섬유근이 아물지 못하고 계속 막 찢어지고 해서 반복이 돼서 아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라든지 이런 도치료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 필요 시에는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경막의 신경 차단술을 통해서 증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이제 운동이라든지 자세 바르게 해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치료를 하면은 증상이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시 51분인데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질문이 폭발적으로 와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만 줄이고요. 댓글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나중에 확인하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정형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전문의 박인웅이었고요. 다음번 방송 때도 더 알찬 이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